안녕하세요. 내 차를 갈고 싶다 기흥장영입니다. 요즘에 또 급발진 사고로 많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급발진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제법 많은 거리를 운행하셨고 그 사이에 멈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급발진은 대부분 매스컴에서도 나왔다시피 전자제어적 문제라서, 그러니까 ECU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아지고 그 상태에서 차가 쭉 나가는 거를 대부분 알려주는데요. 뭐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노화된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 아니고도 내부에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그 오일 누유가 인터쿨러라는 부품에서 쌓이게 되고, 그 인터쿨러라는 부품에 쌓여서 나중에 급가속을 했을 때 그 오일이 엔진 쪽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오일 때문에 급가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급가속이 한번 되고 나서 또 RPM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니까 또 그 오일을 또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은 약 한 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풀악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포터2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포함할 수 있게 조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꼭 이 영상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동 끄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동 끄는 방법은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시동을 끄더라도 어느 정도 엔진을 회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차는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ECU가 지금 미쳐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안 꺼질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때는 3초 눌리면 꺼지는데 그 상태에서는 또 안 꺼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동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끄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 보면 그런 증상이 딱 나왔을 때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브레이크를 벌써 몇 번을 밟았을 겁니다. 짧게는 3번 이상, 그리고 많게는 수십 번을 밟았을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 안 들으니까 분명히 시동을 끄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브레이크를 수번을 밟으면 브레이크 압력이 어느 정도 이제 진공이 다 빠져버린 상태고, 그 상태에서 시동을 꺼버리면 또 진공이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끄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또 요즘은 다 MDPS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동이 꺼져버리면 또 핸들 쪽에도 동력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핸들 쪽에도 지금 움직이는데 무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동이 끄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권할 방법은 아닙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나 풋 브레이크를 악셀이 풀로 밟고 있는데 꾹 잡으라고 영상에서들 많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는 악셀에다를 풀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로 차를 세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초보 운전 때 사이드 땡기고 운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충분히 차가 나갑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서는. 왜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는 우리가 밟는 풋 브레이크에 한 10에서 20% 밖에는 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풀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는 절대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는 이렇게 풀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를 당겨버리면 브레이크가 짧게는 뭐 한 2, 3분 내에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더 베이퍼럭 현상이 일어나서 브레이크가 더 잘 안 듣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고 하는 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동력을 차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미친 말이 내 마차를 끌고 간다고 해도 마차와 말을 끊어버리면 마차는 언젠가는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차와 말의 동력을 중간에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동력을 어떻게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풀악셀을 밟아 볼게요. 급발진이라는 가정하에 풀악셀을 밟은 상태고요.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무조건 중립을 하셔야 돼요. 중립을 하게 되면 RPM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4,5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속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여러 번 밟지 마시고 혹시나 뭐 남아있는 진공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에 꾹 밟아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권장을 해가지고 될 건 아니죠. 필수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뭐 버튼식은 소용이 없다, 뭐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데 버튼식이 어떻게 먹히겠냐 하는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급발진 영상 중에서 기아를 중립해가지고 사고난 영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ECU하고 지금 중립 버튼 눌러서 미션이 작동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계식으로 이제 기아가 변속을 하는 방법과 전자식으로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으로 움직여서 중립을 하는 방법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 방법이 가장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급발진이 일어났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처음에 엔진하고 차체하고 동력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이브에서 중립을 무조건 이동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는데 이때 진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밟으면 첫 번째보다는 분명히 약하게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밟아 주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도 브레이크가 딱딱하고 잘 안 듣는다, 이럴 때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로 밟거나 당기셔가지고 잡아 주시면 이제 아무래도 보조적으로 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브레이크가 딸리고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 싶으면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이받아서 속도를 줄이셔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급발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알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혼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으로 요거 기아 중립,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